보통 한 축구팀의 문화를 평가하려면 최소한 시즌의 절반은 지켜봐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단 2분, 그것도 경기가 끝난 후 복도에서 벌어진 아주 사소한 대화 하나로 LAFC라는 팀의 성공 방정식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관중도 언론도 없었던 비공개 친선 경기에서 말이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처음 자료를 봤을 땐 좀 의아했습니다. LAFC 대 오렌지 카운티 SC 프리시즌 평가전. 결과는 1대 0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갈 기록입니다. 하지만 자료의 핵심은 경기장 안이 아니라 밖에서. 그것도 경기에 뛰지도 않은 한 선수. 바로 손흥민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리그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태풍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조용한 훈련장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진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그 무대 배경부터 그려보겠습니다. LAFC 훈련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경기였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정말 뭐랄까 삭막할 정도입니다. 관중의 함성 대신 코칭 스태프의 고함,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아주 실용적인 훈련의 연장선이었죠. 그리고 경기는 데니스 부앙가의 골로 LAFC가 간신히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손흥민 선수는 아예 출전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가벼운 워밍업만 하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죠. 다가올 대륙컵 대회를 위한 컨디션 조절 차원이었다고 하니 사실상 이날은 그냥 관찰자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는 관찰자였고 경기가 끝난 뒤 모두가 땀을 식히면서 라커룸으로 향하는 그 평범한 흐름 속에서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합니다. 상대팀인 오렌지 카운티의 감독 데니스 스톤을 복도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지점을 읽고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비공개 경기는 그냥 몸풀기 정도로 여기고 다들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훈련의 일부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드라마가 숨어 있었네요. 자료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스톤 감독에게 먼저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다고 나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예의 표현이지만 스톤 감독 같은 서양인에게는 훨씬 더 인상 깊고 의도적인 존중의 표시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문화적 디테일이 이 행동에 무게를 더한 거죠. 스톤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냥 악수했다가 아니라 그 정중한 태도, 즉 포멀 매너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당신 팀은 정말 조직적이고 규율이 잡혀있다. 오늘 경기 감사하다는 칭찬까지 덧붙였습니다. 하부 리그 팀 감독에게 세계적인 스타가 보낸 찬사였습니다. 스톤 감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터뷰를 보면 거의 충격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충격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 지도자 경력을 통틀어 가장 이례적인 존중의 표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가장 이례적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스타 선수들은 이런 비공식 경기 후에 하부 리그 팀과는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굳이 교류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프리시즌 경기가 끝나면 사실 머릿속엔 빨리 씻고 집에 가자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온몸이 땀범벅이고 피곤한데 거기서 상대팀 감독을 기다려서 인사를 한다. 이건 정말 의식적으로 몸에 100% 정신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인가? 그냥 기본적인 예의 아닐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평범한 선수가 평범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하지만 자료에서 스톤 감독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상황의 일회성입니다. 첫째, 그는 경기에 뛰지도 않은 월드 클래스 스타였습니다. 둘째, 굳이 자신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하부리그 감독에게 먼저 다가와 존중을 표했습니다. 바로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맥락이 이 행동을 단순한 인사가 아닌 강력한 메시지로 만드는 겁니다. 스톤 감독은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골이나 어시스트가 아닌 복도에서의 악수와 짧은 대화가 리더십이라니 정말 새로운 관점입니다. 스톤 감독은 이걸 손흥민 개인을 넘어 LAFC라는 팀 전체의 모습으로 확장해서 보더군요. 그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 LAFC의 성공 DNA를 봤다고 말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그의 분석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는 LAFC를 동부의 한 라이벌 팀과 비교합니다. 그 팀 역시 슈퍼스타들이 즐비하지만 최근 홈에서 대패하는 등 좀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스톤 감독은 그 이유를 개인의 자존심이 팀의 결속력을 앞서는 문화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반면 LAFC는 손흥민이 없어도 주전 여럿이 빠져도 흔들리지 않고 규율 잡힌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스톤 감독은 그 보이지 않는 규율의 중심에 바로 손흥민의 영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경기에 뛰지도 않았는데도요. 손흥민은 경기에 뛰지 않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테크니컬 에어리어 근처에서 계속 동료들과 소통하고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톤 감독은 아주 흥미로운 추측까지 내놓습니다. LAFC의 결승골이 터진 세트피스 상황이 굉장히 잘 짜인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저도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는 저건 분명 손흥민의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경기장 밖에서도 전술적인 부분까지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죠. 최고의 선수는 자신이 뛰지 않을 때도 팀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다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존재 자체가 팀의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스톤 감독만 이렇게 본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걸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넓어집니다. 한 전직 선수 출신 해설가의 분석이 특히 인상 깊은데요. 그는 손흥민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LAFC 구단 전체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브랜드 앰베서더 역할의 연장선상으로 분석하더군요. 브랜드 앰베서더 역할이라니 그건 무슨 뜻일까요? LAFC는 창단 초기부터 경기력뿐만 아니라 클래스우 있는 클럽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구단의 철학 같은 것이죠. 경기장 안팎에서 모든 구성원이 클럽의 가치를 대표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이 해설가의 주장은 손흥민의 행동이 개인의 돌발적인 선행이 아니라 팀이 설계한 문화적 전략의 가장 완벽한 실행 사례라는 겁니다. 의도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LAFC 선수는 이 정도의 품격을 갖췄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 주도적인 소프트 파워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부 리그 팀 감독에게 이런 존중을 보임으로써 LAFC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리그 전체에 퍼뜨리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의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 행동이 가져올 실질적인 이익에 주목합니다. 최근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서 LAFC가 가장 뛰고 싶은 팀 중 하나로 꼽혔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스톤 감독도 손흥민의 행동을 겪고 나서야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때 연봉이나 도시의 명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라커룸 문화와 선수단 분위기라는 거죠. 매일같이 생활해야 하니까요. 손흥민 같은 리더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팀이라면 실력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이 행동 하나가 구단의 선수 영입 경쟁력을 높이는 수백만 달러 가치의 무형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이하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문화화가 좋은 선수를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촉매제가 된 셈이군요. 결국 이 작은 사건 하나에 개인의 리더십, 구단의 전략, 그리고 리그 전체의 평판까지 모든 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톤 감독이 LAFC의 미래 경쟁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최고의 선수 없이도 이 정도의 조직력을 보여줬다. 손흥민이 완전한 컨디션으로 돌아오면 이 팀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수의 기량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팀의 문화적 구심점이 복귀했을 때 나올 시너지를 경고한 거죠. 다른 팀들이 부상이나 스타들의 불화 같은 내부 문제로 흔들릴 때 LAFC는 오히려 이런 보이지 않는 리더십과 존중의 문화화를 바탕으로 더 단단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기자는 손흥민을 리그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으면서 그 이후로 경기장 내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그의 프로 정신을 들었습니다. 리그의 기준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팀 선수들과 구단들에게 저것이 월드 클래스의 기준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분석한 자료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비공개 친선 경기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대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 하나가 어떻게 한 팀의 정체성을 외부 세계에 증명하고 선수 영입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리그 전체의 평판까지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는 것. 보통 우리는 선수의 가치를 골, 어시스트, 우승 트로피 같은 눈에 보이는 수치로 평가하곤 하잖아요. 숫자가 제일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들은 그 이면에 있는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들,
즉 존중, 겸손, 프로 정신이 때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치들이 모여 강력한 팀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곧 장기적인 성공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비공개 친선 경기는 단순한 1대0이라는 경기 결과를 넘어선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보인 의도적인 작은 행동이 어떻게 인식을 형성하고 존중을 만들며 심지어 팀의 미래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자료들은 리더십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때로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할 때 드러나곤 합니다. 스톤 감독의 눈에 비친 손흥민의 모습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분석을 마치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경쟁과 결과들 속에서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팀의 성패를 좌우하는 존중과 겸손의 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주목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영향력의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